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요새 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모 부동산의 기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파트 상승 드디어 종지부를 찍나. 종지부란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하느라고 또 사전을 열어봤습니다. 사전을 열어봤더니 뜻이 마침표였어요. 마침표. 딱 끝내는 거. 제가 한 석 달 전부터 아파트가 어떤 분위기인지, 또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엔딩 분위기인지, 이런 걸 한 석 달 전부터 방송에서 중간중간 얘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자주는 못 보지만 제 이제 가까운 친구 하나가 어저께는 그렇게 이제 물어왔어요. 이 사람은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사를 나와서 다른 아파트를 사가지고 살다가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입주를 이미 해야 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근데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색이 제가 이제 친구니까 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니까 저한테 뾰족한 수를 기대하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그럼 뭐 전문가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게 전문가냐 이렇게 친구는 서운해할 수 있었겠지만 늘 때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우리 사람들이 뭐 일에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이 때라는 게 있잖아요. 뜸이 다 들었으면 밥이 다 된 거잖아요. 뜸 안 들이면 또 안 되는 거고, 이 때가 있고 순간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도 친구도 제가 속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가장 정점에서 가장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때 팔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겠죠. 제가 다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장에서들 하는 얘기겠지만 뭐 어깨에 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얘기 드렸었는데 아파트도 같죠. 내가 먹을 걸 남겨놔야 돼요. 조금 더 그러면 진짜 이렇게 꺾이는 요 지점은 누구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누구도 그냥 운 좋아서 맞췄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변곡점의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이게 확 와닿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70년대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요. 이제 물론 이건 여담입니다만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저도 많이 보고 그런 프로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때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게 먹이사슬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포식자, 거대 포식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해설자가 나레이션 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위 포식자 중에는 한 번 먹으면 이틀 동안 안 먹는다는 거예요. 3일이고 심지어는 일주일간 안 먹는 그런 상위 포식자, 아주 거대 포식자죠.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아주 오랜 옛날에는 공룡 중에
또 그런 포식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오래 안 먹고 가만히 있겠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자버리는 거. 아파트 시장은 아마도 동물의 세계에서 이런 상위 포식자가 한 번 먹을 때 왕창 먹고 그 다음엔 잠을 계속 자버리는 그런 거대 포식자에 비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가. 그러니까 2000년에 대단히 힘든 그 미분양 시장이 떨어졌었죠. 그랬다가 2019년 10년에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가 다시 또 2018년, 19년 이렇게 20년. 사실 금년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이제 아파트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한번 왁 오르고 한 10년 동안 그냥 훅 자는 겁니다. 아파트가 거대 포식자처럼. 그러니까는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워낙에 거대 물량이기 때문에 한 번 공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강남 같은 곳은 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 공급이 돼야 잡히는데 공급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강남의 청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고 나서 하기 전에는 9억대였는데 2주 바로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9억대였는데 재건축을 하고 입주를 하고 나니까 강남에 그런 물량이 공급된 게 없었거든요. 10년간.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전세가 20억이 넘습니다. 전세가. 34평이.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렇게 아파트는 그렇게 거대 포식자와 같다. 이제 또 추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제가 정부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리에 떠올려 본 그냥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아파트값이 왕창 올랐다. 또 서민이 집이 더 없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부와 정책 그리고 시장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셋 중에 어느 놈이 죄송합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셀까요? 누가? 정부가 셀까요? 정책이 셀까요? 시장이 셀까요? 이 질문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이 세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한 거예요. 산에 아니면 큰 강에 강둑이 터지든 아니면 산에 홍수가 나든 엄청나게 물살이 내려와요. 거대 포식자가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물살이 막 내려오면 그거를 팍 갖다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막아지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부러지겠죠. 그러면 산에서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면 저 아래 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가를 덮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결국 정부는 이걸 막는 게 아니고 물길을 돌려놓는 거죠. 물길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민가에 너무 피해가 가지 않게.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이 물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시장이 그만큼 거대 포식자예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 두드려 패요. 그러면 정부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위축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구 두드려 패면 정책을 찬찬히 짜야 되는데 막 튀어나오겠죠. 물살을 잘 돌려야 되는데 갖다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러지죠. 다 부러져요. 오히려 물이 더 범람을 해버리겠죠. 결국엔 정부도 시장을 이기는 정책도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이 거대한 포식자가 먹기 시작할 때는 그거를 미리 물살을 돌리든지 치수를 하는 거죠. 치수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정책도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겁니다.
아파트 시장은 분명 거대한 그 동물의 세계에선 거대한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잠을 자다가 배가 고프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물가가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 쌓여 있는 물가라는 것은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모래, 철근, 나무, 못 이런 모든 것들이 물가 아니겠어요? 또 운임, 인건비 그런 물가가 10년 동안 쌓이는 거예요. 10년 동안 쌓였다가 탁 터지는 거죠. 지금은 아마도 신문에서나 뉴스나 뭐 매스컴 언론 또 SNS마저도 또 뭐 유튜브 이런 데에서마저도 아파트 시장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분명 그 변곡점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기간이 길었잖아요. 이 기간이 2010년부터. 그래서 그러면 뭐 그 얘기를 하는 본인은 그럼 무엇을 좀 더 메시지를 줄 수 있냐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요 대목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변곡점의 분위기는 이미 보였고 석 달 전부터 보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미 이런 변곡점 보이기 시작하고 징후는 나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 사야 되는 사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내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면 이제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겠죠. 중도금을 또 치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치르는데 보통 평시에는 지금 이런 그 상황이 아니면 평시에는 내가 매도 계약을 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매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매도를 했으면 매수 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도금을 받으면 또 매수 중도금을 치르고 또 잔금을 받으면 이 잔금을 가지고 매수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평시에 보통 때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적용했다가 대단히 혼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언제일까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고 전체적으로 흔들렸을 때 그때가 제 기억에는 저는 강남에서만 한 18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2008년에 4월 달에 자기 집을 매도 계약을 하고 들어갈 집을 매수 계약을 하신 손님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4월에 그랬는데 4월부터 5월, 6월이 지나가면서 집이 아예 서버린 거예요. 매수자가 있어야 팔죠. 그렇다고 해서 반값에 던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10%로 깎아주면 금매인데 10%로 깎아도 안 팔려요. 왜? 매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잔금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걸 안 하면 이 계약금이 날아가기 때문에 10%라도 깎아서 자기 집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려고. 근데 안 팔려요. 먼저 산 사람도 있죠, 먼저.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 앞에서 또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앞에도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을 압구정에 아주 일들을 잘하는 부동산들마저도 다 계약이 줄줄이 해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제 자랑입니다만 저는 그 해약이 될 뻔한 계약들을 1년을 끌고 가서 잔금을 다 치르게 해요. 그 다음에 3월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름답게 엔딩은 됐는데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시기가 이러니까 꼭 내가 집을 팔았든 아니면 내가 집을 살려고 하든 잔금이 끝나고 정확히 엔딩을 한 다음에 다음 액션을 취해라. 이렇게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상업용과 관련된 또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